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무세 목사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보다 그냥 제 얘기를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영상을 중간에 좀 끊었습니다. 영종 온누리교회 오는데 3시간 걸렸거든요. 그런데 좀 힘들다가 그 다리를 딱 건너는 순간 오길 잘했다. 오길 잘했다. 약간 안개가 낀 듯한 것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이제 아름다운 풍경을 좀 보면서 왔고요. 또 교회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긴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네요. 예, 그래서 영종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좀 부럽다는 생각을 살짝 좀 해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구분을 좀 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를 너무 잘 안다. 뭐 저희 학부모겠죠.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음성 캠퍼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자, 문경 캠퍼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렇죠. 음성 교장이 오는데 문경 학부모가 올 이유가 없겠죠. 우리 영종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요일 저녁인데 게다가 오늘 심지어 스승의 날이죠. 이렇게 교회 특별히 오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 세미나에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뭐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설명할 때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 실제로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학교들이 해야 될 교육과 반드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이 자리를 좀 공식적인 인트로덕션을 좀 하고 갈게요. 도육환 목사님 이 자리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근사하고 멋진 예배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제치훈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AI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봤어요. 만약 AI 네가 마귀라면 10대들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었어요.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나요? 그죠? 요즘 하도 AI라서 저는 AI를 가끔 쓰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장을 쭉 만들어 놓고 제 문장이 가능하면 좀 수려했으면 좋겠고 제 문장이 조금 더 설득력 있으면 좋겠고 그러할 때 그 문장을 이제 제가 원하는 타겟의 대상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 문장을 좀 근사하게 만들어 달라 하면 이제 문장을 딱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이제 마지막 터치는 제가 하죠. 그래서 종종 사용하는데 좀 궁금했어요. 만약 AI 네가 마귀라면 10대들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겠니? 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정체성을 혼란시키겠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을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10대들에게요. 그러면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 넌 누구도 아니야. 너는 가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같은 생각을요 계속 반복해서 주입시킬 거래요. 이건 AI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비교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울감을 강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게 AI가 자기가 마귀라면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관계를 파괴시킬 거래요. 관계. 부모, 친구, 선생님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스승의 날이었거든요. 오늘 스승의 날이어서 굉장히 신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은회를 저희가 아침에 오교 체프를 하고 사은회를 했는데 사은회 때 아이들이 연주도 해주고요. 그리고 징그러운 남학생들이 합창도 좀 해주고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마다 선생님들께 쓰고 싶은 편지를 쓰고 싶은 아이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다 앉아 계셨는데 편지를 쓴 학생들이 편지를 갖다 드리고 그다음에 카네이션을 달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점심 식사 이후에는
저희 졸업생 동문회 총동문회에서 커피차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커피차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커피를 좀 마실 수 있었고요.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수박, 급식 시간에 먹을 수 있는 수박을 보내주셔서 수박이 엄청 달더라고요. 그 수박하고 그 다음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스낵하고 이렇게 꽃을 이렇게 주셔서 오늘 그것 때문에 사진도 많이 찍고 굉장히 신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하여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교육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우리 관계 괜찮은 건가? 학생들과 우리의 관계는 괜찮은 건가? 우리 학생들 친구들끼리 관계는 괜찮은 건가? 우리 학생들 부모님하고 관계는 괜찮은 건가? 이거를 의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들키죠, 관계에 대해서. 근데 이제 AI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이제 파괴시키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쾌락 중독에 빠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쾌락 중독. 게임, 음란물, 술, 마약 이것으로부터 아이들이 거기를 도피처로 삼아도 괜찮겠다라고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17년을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10년은 이제 LA, 캘리포니아 쪽에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사역하면서 제가 가장 충격적인 어떤 경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약 중독 티네이저들이 있는 그 리헵에 제가 이제 갔었을 때예요. 거기를 이제 리헵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제가 갔던 리헵은 코리안 아메리칸 그 2세 아이들이 마약 중독된 아이들만 모여 있는 리헵이었어요. 갔는데 이제 철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제 글로벌 선진학교 학생들처럼 이제 기숙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은 이제 주말에 한 번씩 나가고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거든요. 다만 저희 학교는 리헵은 아닙니다. 그런 곳은 아니에요. 갔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애들이요. 너무 이쁜 거예요. 하루에 예배를 3번을 드려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넋을 잃고 앉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마약 때문에 이 브레인이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특별히 마약은 싸면 쌀수록 브레인 데미지가 크고요, 마약은 비싸면 비쌀수록 데미지가 적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죠? 당연히 이제 싼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서 실제로 그 학생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멋지고 근사한 티네이저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제 브레인 데미지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제 제가 좀 이제 수위가 높은 류의 그런 중독, 쾌락, 그것을 마약으로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은 좀 과하다는 느낌은 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그와 같은 강력한 그런 것에 대하여서 노출이 점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이제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음란물, 술, 마약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하여금 AI는 자기가 마귀라면 거기를 도피처로 삼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Absolute truth,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지루하고 그리고 실망스럽고 그리고 그것을 굳이 붙잡고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AI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 진리, 도덕적인 기준을 어떤 시대적,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무시하도록 티네이저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부모님들 티네이저들이 그런 성향을 좀 보이지 않나요? 아마 그럴걸요. 굉장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마다 유스 그룹,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고 그들의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려면 생각보다 시대적 컨텐츠를 다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시대적인 컨텐츠를 거의 다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것 중에 하나, 중독 증세 혹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 같은 아주 직접적인 것은 아직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을 한다 할 때, 학교가 시대가 원하는 교육을 한다고 할 때 반짝 긴장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신앙과 진리와 도덕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힘겹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고집스럽게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티네이저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AI가 말하는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없앤다는 겁니다. 소망 없음인 거죠. 소망 없음. 이 질문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자녀와 상관없이요, 아버님으로 어머님으로 혹은 남성과 여성으로,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2025년도를 살아가고 계시는데, 아마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결심, 뉴 이어 레졸루션을 하셨을 텐데, 올해 소망이 있으신가요? 올해 각자 갖고 계신 소망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올해 하루를 2024년도를 넘어서 2025년도를 들어와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아비로 어미로 혹은 부부로 혹은 성도로 만약에 여러분도 소망이 만약에 없다면, 계획이 없다면, 자녀가 소망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사실 대단한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그리스도인 바 된 부모를 보면서 우리 부모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가를 보고 듣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그거를 들켜주면 좋은데 이제 안 들켜지는 분도 있죠. 근데 아이들은 그걸 다 느끼거든요. 다만 본인들이 느끼고 보고 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뿐인 거죠. 남학생이면, 고등학생이면 더더욱 심하고요. 맞죠? 네. 요즘 AI가 참 기특한 게 뭐냐면, 저는 질문을 AI 네가 사탄이면 어떻게 아이들을 무너뜨리려 그랬더니 이거를 쭉 얘기하고 맨 밑에는 뭘 하냐면요, 10대를 위한 5가지 그럼 영적 전략에 대해서 알려줄까? 이거는 목사인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래 내가 한번 보기나 하자. 그래서 이놈이 제대로 말하나 좀 보려고요. 그랬더니 참 목사인 저를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동시키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각각의 그 전략을 얘기하면서 성경 구절을 다 다뤘어요. 그런데 너무 성경 구절이 잘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10대를 위한 5가지 영적 전략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제 무너뜨리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AI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세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믿음 좋은 성도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라, 학부모가 얘기한 게 아니라 AI에게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10대를 위한 5가지 영적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시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보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혹시 그 이야기를 올해 해보신 적 있나요? 네, 하신 분은 너무 훌륭합니다. 숙제했니? 학원은? 뭐 먹었어? 돈 필요한 건 없어?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핸드폰 언제까지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건강한 관계를 맺기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보겠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아이는 보겠죠,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른 성도님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아이는 보겠죠, 우리 아빠가 직장 동료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제가 왜 AI가 한 이야기를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해 보니까 이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절제하는 삶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가정에서 절제를 시킬 수 있는 훈련이 가능하신가요? 요즘은 절제하는 훈련을 시킨다, 특별히
점점점 젊은 연령대 학부모를 맞이하면서 그것이 점점점 어려우셨나 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누굴 보면서요? 학생들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100% 학생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거울, 부모님을 이렇게 드러낸다고 말하는 건 좀 과장이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드러나요. 저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거친 표현으로 어머님의, 아버님의 모습을 다 묻혀가지고 저희 학교를 들어오거든요. 묻혀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는 아빠의 모습도 보이고 그 모습에는 엄마의 모습도 보이는 것이 실제로 저희가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네 번째는 진리 위에 삶을 세우라는 거예요. 유행보다는 진리로 삶을 해석하게 해야 된다. 아무리 유행이 좋지만 그러나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것이 그른 건지. 오늘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용기 있게 7학년 아이가 저한테 이제 교장 선생님께 하고선 겁도 없이 저한테 편지를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분위기상 누가 시킨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에 제가 굉장히 감동받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에 전형을 서류, 관찰, 그다음에 프리캠프 3주간을 걸쳐서 어렵게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3주간의 이 프리캠프 기간 동안에 학교장 특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특강을 하는데, 특강을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 질문이죠. 크리스찬은 착한 사람이니 옳은 사람이니? 이 질문을 하거든요. 크리스찬은 착한 사람이니 옳은 사람이니? 자, 손 들어볼까? 착한 사람? 그럼 아이들이 막 손을 들어요. 옳은 사람, 눈치가 빠른 애들은 옳은 사람일 가능성이?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올린 애들이, 얘네들은 굉장히 영악한 친구들입니다. 네. 지금 분위기상으로도 부모님들 둘 중에 어느 게 답일 것 같아요? 그죠, 옳은 사람이죠. 예. 아직도 착한 사람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자녀 교육하기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 A라는 친구가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담배를 배운 거예요. 어디서? 그게 친하니까 그 친한 옆에 친구한테, 야, 너 나랑 베프면 나랑 같이 한 대 하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 친구에게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면 전 어떻게 해야 되죠? 담배를 한 대 해야죠. 야, 좋아. 우린 베프잖아. 그러면서 막 손으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친구한테는, 이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 착한 친구인 거예요. 왜? 내가 하자고 하는 걸 해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를 진짜 내가 친구로 여긴다고 한다면, 이 친구가 담배를 나한테 피자고 할 때, 야, 너랑 나랑 베프잖아. 그러니까 야, 담배를 안 피우는 게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좋은 선례가 저한테 있어서 그래요. 선례가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여기에 이제 그 지역에 사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부가연동에 보면 한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성중고등학교. 제가 거길 나왔어요. 예, 그리고 급식 뭐 요즘 이상하게 나왔던 북성초등학교 뉴스에 나오던데 거기 제가 나왔거든요. 네.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갔는데 굉장히 잘생기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어요. 현철이였는데요. 그래서 현철이가 이제 저랑 친해지니까 집에 와서 좀 같이 놀재요. 그래서 놀러 가자. 그래서 걔네 집을 갔더니 저는 귀티가 나길래 집이 부자인 줄 아는데 가봤더니 이제 반지하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한 명도 한 번도 데리고 집에 온 적이 없대요. 제가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얘 생각에는 제가 진짜 찐친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개방을 들어갔어요. 이렇게 계단을 내려갔는데 소름 돋게도 그 지하 조그만 그 방에, 그 집에 방이 3개나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왼쪽이 부모님 방, 가운데가 누나가 있는데 누나 방, 그다음에 오른쪽이 개방이에요. 들어갔는데 정말 작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충격은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충격일까요? 앉자마자 얘가 잿더리와 담배를 꺼내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걔 담배를 피우는지. 근데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줄담배를 피우는데요,
계속 그래서 내가 얘가 집에 나한테 오라고 하는 건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 생각밖에는 들지 않아요. 왜냐면 앉자마자 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인데,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데 계속 줄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 대단한 애구나.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이제 않았습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날은 마치 제가 이제 너구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 굴 속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내가 현철이한테, 내가 만약에 저 녀석이 나의 찐친이면, 그리고 저 녀석도 나를 진짜 친구로 여겨주면 내가 꼭 필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자기 집에 놀러 가지요. 예, 방독면을 쓰고 가야 되나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갔어요. 근데 갔을 때는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앉자마자 담배를 막 피우길래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담배가 이제 거의 좀 끝났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현철아, 내가 네 친구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럼 내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좀 들어주라. 그러니까 뭔데? 그랬더니 너 하루에 얼마나 피냐? 근데 하루에 2갑을 핀대요. 하루에 2갑을 핀대요. 지금 펴보신 분이 지금 환호하신 거예요? 우와, 나랑 비슷하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했냐면, 너 1갑으로 줄여주면 정말 좋겠다. 1갑. 왜? 2갑 피우니까. 왜냐면 야, 네가 나한테 진짜 찐친이면 이거는 한번 들어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갸우뚱해요.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미친 듯이 하는 그런 모멘트가 저한테 찾아왔고, 그 녀석을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걔네 집에 또 놀러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했던 거죠. 얘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요? 딱 앉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담배 그 재떨이와 담배는 끊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7개 피로 줄였어. 7개 피로 줄였어. 그때 제가 지금 목사로서는 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그랬어요. 너 이제 계속 펴도 될 것 같아. 너 계속 펴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7개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저처럼 자녀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끊지는 못했고요. 나중에 저한테 그랬어요. 야, 나 요즘 담배 맛 떨어져서 하루에 1개 피 정도 필까 말까 한다. 이거죠. 학생들에게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옳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특강을 했는데, 그 7학년짜리가 편지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교장님이 했던 얘기 중에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옳은 사람이어서, 만약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 옳은 것 안에 착한 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훌륭한 학생이죠. 이제 그런 학생이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 선생님보다 훨씬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나름 준비해서 성심을 다해서 이야기한 것이 얼마나 역할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 늘 교사들의 이제 하면서도 드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를 그 아이들의 눈높이와 설득과 진심으로 이야기할 때 생각보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뭐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제가 재작년부터 졸업하는 시니어들 12학년 학생들을 한 명씩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도 63명이 이제 졸업 예정자 학생인데 지금 4분의 1 정도를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4분의 1 상담을 하면 늘 이제 3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진로와 진학과,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가 해외든 국내든 공부하면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장학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저는 진로 교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해보니까 됐던 것이 있어서. 두 번째,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러 대학과 대학원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신학을 공부하는 나도 신앙생활하기가 진짜 어렵다. 네. 그래서 제가 묻거든요. 너 졸업하면 글로벌 선진학교 다닐 때보다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아? 아니면 좀 힘겨울 것 같아? 그랬더니 아이가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작년에 42명, 재작년에 55명의 시니어들이 거의 다 똑같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 답이 맞다. 왜냐하면 나도 내가 신학을 공부할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진짜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더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어찌할지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리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애들을 쳐다봐요. 너는 사랑한 적 없어서 잘 모르겠지. 그러면 이제 이성교제를 해봤던 애들은 눈동자가 흔들리죠. 이렇게. 근데 진짜 단 한 번도 이성교제를 안 해본 친구는 당당하게 저를 네! 뭐 이러죠. 그러면 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할 건 없지만 그러나 사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 남자가 여자를 모르기 때문에 여자를 알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할 때 나는 어떤지를 내가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떤지는 나는 알고 내가 먹을 때 어떤지에 대해 내가 잘 아는데 딱 모르는 게 있다. 사랑을 할 때 나는 어떤 남자이고 사랑을 할 때 내가 어떤 여자인지를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 저 여주인공처럼 난 사랑을 하면 나는 그럴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하면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사랑을 하면 내가 집착을 하거나 사랑을 하면 내가 무례하거나 사랑을 하면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거나 사랑을 하면 내가 자꾸 스킨십에 욕심을 내려고 하거나 이런 류의 내 모습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내가 사랑을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사랑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단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스킨십이다. 절대로 스킨십은 종점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씁니다. 교사가 되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학생에게 어떤 단어와 어떤 표현으로 설명을 할 때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다 알아들어요. 종점까지 가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이제 눈이 커지죠. 뭔 말인지 아니까.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종점까지는 안 되지만 서울이나 경기도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애들이 피식하고 웃어요. 저도 서울 경기가 어디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애들이 분명히 알아요. 종점이 아닌 곳이라면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그죠? 다만 종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점을 가버리면 내가 어떤 여자로 어떤 남자로 사랑을 해야 되는지 내 자신을 관찰하는 것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나이 때는 실제로 스킨십이 모든 것들을 다 잊게 만드는 소위 말하면 강력한 힘을 갖기 때문인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다 공감하시는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신앙이나 이런 얘기를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굳이 신앙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한 여성과 한 남성, 한 남성과 여성이 아름답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사랑을 해가는 그 과정은 굳이 성경을 얘기하지 않아도, 굳이 신앙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과 인격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학생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것이 제가 예화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이런 걸 하고 있겠죠. 네, 저는 교장이지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반 학교 교장과 다른 게 뭘까라고 할 때 일반 학교 교장이 되면 사실은 학교에서 교장이 제일 쉽거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목사의 양심이 실제로 여느 교장과 같은
사역을 하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역할로 남아 있는다라고 하는 건 양심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 함께하는 기독교 교회라고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 있잖아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선진학교는 마을이거든요. 마을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마을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계시지만 기도하고 계시고 때마다 일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동역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게 봉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후원이기도 하고 관심이기도 하고 때로는 컴플레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부모는 궁금해하고 알아야 되고 물어야 될 권리가 있고 학교는 그거를 잘 설명해 드리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권리와 의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점 교육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제자는 실제로 마을 전체가 아이를 키워내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부모는 학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학교는 부모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실제로 그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간격을 좁히는 것 가운데 대단히 요구되는 것인데 그것이 23년 동안 가능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교육을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선 집어치운 게 아니라 아직까지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저에게 우선순위가 있어서 가장 성경 66권 중에 가장 사랑하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도 제 책상에 앉아서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이제 암송을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 끝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흉내만 잘 내도 우리 성공 아닌가요? 근데 그 흉내 내야 될 것 중에 가장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죠. 실제로 목회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실제로 교육 현장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삼남매를 키우는 아비로 있을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긴 하지만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큰 정화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뒤이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에는 아마 교인, 그리스도인 부모, 그리스도인 자녀, 그리스도인 교사가 아마 다 들어갈 겁니다. 맞지요?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만약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자녀 교육에만 국한돼서 이야기한다면 합력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자녀 교육이 아니라 목회라고 한다면 합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합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역을 변화시켜야 된다면 합력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아마도 저는 오늘도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뭐냐면 합력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내가 함께 동참할 것이냐, 아니면 동참하고 있는 나로서 실제로 가능한 합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교장인 저와 목사인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들의 이제 우리의 숙제일 수 있겠죠. 재미없는 얘기 좀 할게요. 교육의 원어적 해석은 그 뜻은 drawing out,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안에 있는 걸 못 끄집어내니까 이제 학교에 맡기는 거죠. 그걸 못 끄집어내니까 이제 교회에 맡기는 거죠. 왜요? 대신 좀 끄집어내 달라고. 다른 애들은 내가 끄집어내겠는데 내 자식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3남매가 아들 딸인데 못 끄집어내겠더라고요. 다행히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끄집어져 나오는 것들을 저로 하여금 약간 한 발자국 뒤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교육 현장인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우리 동역자 교직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건 행사가 아니라 반드시 앞에 붙여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행사. 끄집어내는 나에게 어떤 포텐셜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의지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그런 역량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도 구분할 수 없고 나도 확인할 수 없고 우리 부모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교육의 현장 가운데 내가 노출이 되어서 실제로 거기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것이 교육인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정의해요.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잠재력.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있는 선천적으로 있는 잠재력이 실제로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교육이라고 하는 정의를 아는데,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 말고요, 일반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이런 교육이 받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같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입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킨다고요. 잠재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주어잉 아웃 시킬 수 있는 그런 거죠. 반면에 사회적인 삶에서의 적응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다 망쳐놓은 게 뭐냐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애들이 뭐가 많아졌죠? 뭐가 많아졌죠? 비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많아진 건 아이들에게 비밀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핸드폰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요. 그건 맞아요. 근데 뭐가 많아졌냐면 비밀이에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많아진 비밀을 부모님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순간 아이들은 도망가죠. 근데 그 비밀이요, 아이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그 비밀을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현장이 이제 저희 교육 현장인 거죠. 표현이 적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흘리고 다녀요, 자기들의 비밀을. 그리고 조금 더 아이들에게는 긴장되는 표현이라면 들켜요. 부모님한테는 절대 안 들킵니다. 왜냐하면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유네스코에서는 교육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동의 개발을 촉진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관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는 행동이라고 하는 건, 부모님들이 관찰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그런 행동을 관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정말 미워 죽겠는 행동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거, 글쎄요, 이제 이 창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책임은 둘째치고 창의라는 것 때문에 잔뜩 돈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학원을 보내는 거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아이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거죠. 왜요? 그러면 창의적으로 변할까 봐. 근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네. 학원을 보내서 그런 리소스에 아이들이 노출된다고 해서 창의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이 뭘까? 특별히 오늘 이제 영종 온누리교회 교회라고 하는 세팅에서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창조자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을 발견케 하는 게 여러분과 저희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인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선천적인 능력을 꺼내서 잘 기르고 양육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현재와 미래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적응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이때는 과거를 잊게 만드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창의적이고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 가능한 교육이 뭐라고요? 기독교 교육이라고요. 앞에 기독교가 붙였죠.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정말로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교육 현실을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요,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자녀를 허락해 주실 뿐이지 이 자녀가 성장해 갈 때 나를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질을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소망을 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기 하나님께서 이제 부여해 놓으신 그 선천적인 것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글로벌 선진학교는 내 자녀에게 필요한 기독교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003년에 음성 캠퍼스, 2011년에 문경 캠퍼스, 그리고 2022년도에 캠퍼스가 개교했습니다. 세종 캠퍼스만 빼놓고는 기숙학교고요. 세종 캠퍼스만 통학형으로 초중고등학교입니다. 미국 캠퍼스는 저희가 원래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스칼랜드라고 하는 캠퍼스에 있다가 저희가 메릴랜드에 있는 지금 브로드포딩으로 학교를 저희가 옮겨서 그 학교와 자매 학교로 GBCS 브로드포딩으로 저희는 4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교육들을 이제 저희가 꿈꾸는 거죠. 글로벌 선진학교를 얘기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예요. 균형입니다. 균형. 기독교 교육만 해도요 문제예요. 제가 조금 이 말이 옳을지 그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 현장에 있으니까요. 저는 교회 현장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 있으니까요.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기독교 교육은 필요한데 기독교 교육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국제화 교육만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국제학교를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국제학교를 보내면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말했던 정말 건강한 정신, 그리고 선천적인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에게 고민이 없겠죠. 그러면 대한교육은 어때요? 대한교육은 필요한데 대한교육만 해서도 안 돼요. 왜요? 제가 대한교육을 하고 있는 모든 대한학교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육에 기승전결이 있는데 이 기승전결의 어떤 한 곳에 만약에 기울게 되면 실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학부모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교직원도 아니고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과정이 필요했으면, 그리고 그 과정을 가는 골목과 그런 여정이 필요했다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고등교육기관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길목에서 어찌할 바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뤄주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교육만으로는 안 되고 맨 끝에 무심코 볼 수 있는 학교라고 하는 이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국제와 대한학교를 한 마리의 토끼도 잡기 어려운데 4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라고 23년 동안 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터프한 교육 현실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목표는 이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요 증상이 있어요. 증상. 아마 여기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알 거예요. 아니 얘는 글로벌 선진학교를 들어가더니 신앙생활에만 관심을 가져. 우리 애는 글로벌 선진학교 들어가더니 공부를 안 하고 애들이랑 신나게 놀기만 해. 저 이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애는 들어가서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해.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비정상. 비정상 있다니까요. 갑자기 공부에 눈이 떠가지고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의도한 바가 없어요. 의도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0도 이렇게 플립되는 상황을 보는데 그 모멘트가 이제 있는 거죠. 어디에 있을 때? 글로벌 선진학교에 있을 때. 다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100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100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설립 취지와 또 교육이라고 하는 그 진의를 저희는 이해한 상황에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 시간 가운데 그 마디마디마다 저희가 의도하고 생각한 그 교육이 펼쳐지도록 계속 저희는 나름의 노력을 해가는 것이죠. 학생 수는 이런데 이거는 저희 학교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제2외국어는 괜찮고 예체능이 5명이에요. 선생님이요.
왠지 아세요? 태권도만 3명이거든요. 저희는 태권도 학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학교를 졸업하려면 국기원에서 태권도 2단을 따야 돼요. 안 따면 졸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이번에 교장님들이 월요일 날 학교를 방문하셨어요. 저희 인근의 교장님들. 그래서 이제 수업 참관 아이들 보여주는데 태권도 이제 실에 갔는데 우리 시니어들 10학년들이 태권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장님들이 쟤네 몇 학년이냐고 그래서 고3입니다. 근데 놀라시는 거예요. 고3이 왜 태권도를 하고 있냐고. 근데 심지어 애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느 정신 나가는 학교에서 고3을 태권도를 시키나요? 근데 필요한 거죠. 성경은 아직까지는 글로벌 선진학교가 물론 이제 교육청에 인가받은 학교이기 때문에 종교 과목으로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이제 설명할 때 반드시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과가 4명인 거 보니까 교목이 4명이겠죠. 아마 단위 학교로서는 아마 교목 숫자가 기독교 대안학교 중에서는 글로벌 선진학교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거는 설립자의 취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심화과정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가르쳐주고 있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들이 여기 쭉 있는데요. 여기서 좀 몇 가지만 저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사람으로 좀 유명한데 주신 시간을 제가 잘 맞춰야겠죠.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뭐가 많아졌다고요? 비밀이요. 그 비밀을 어떻게 흘리게 만들고 어떻게 들키게 만들 거냐. 그거는요. 교육청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좋은 말 잘하는 강사를 데려다 놓고 중고등학생을 다 앉혀놓고 강의를 시킨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쌍욕을 하다가 우리 학교를 들어왔던 애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욕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인성교육만으로는 실제로 한 티네이저들의 인성을 바꾸는 거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이 반드시 한 사람의 인성을 변화시키는 것 가운데 가장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을 실제로 인성교육을 하면서 경험하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인성교육이 가장 쉬워지는 건 학생 둘이 신앙이 너무 깊고 양쪽 부모님이 신앙이 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인성교육은 쉽게 풀립니다. 근데 인성교육이 풀리기 어려운 케이스는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 계시니까 아마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이 지극하고 깊은데 자녀들이 신앙이 아직 거의 없어요. 인성교육이 문제가 생길 때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쉽지 않은 케이스, 아이는 마치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껏 조금 알아가려고 하는 차이. 그러나 글로벌 선진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어떻든 기독교 신앙을 갖고자 하는 자, 기독교 신앙이 있는 자이다 보니까 갖고자 하는 이 범주에 들어서 교회를 등록해서 저희 학교를 보냈지만 아직 부모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은 없는 경우는 실제로 인성교육의 해프닝이 딱 생겼을 때 푸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그런 부모님들을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성교육의 현장이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선진학교는 인성교육과 영성교육을 분리할 수 없고 인성교육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인격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걸리죠?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인가받은 학교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어디 가요? 교육청이요. 교육청이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힘든 줄 아세요? 학폭위가 없을 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일까요? 학폭위를 안 하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요? 누가 풀어요?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야죠. 만나서 울고 불고 화해도 시키고 그룹 상담도 하고 다 해요. 학폭위가 생긴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 학폭위 갈래요. 다 손대. 다 손대. 아무도 학폭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그 둘의 관계에 아무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학교는.
개입하면 학교는 경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고를 감수하고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아이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경고를 감수하고 하겠죠. 근데 지금의 현 교육이 더욱더 속상한 건 뭐냐면, 이제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학폭위가 터지면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조사관을 보내요. 진짜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조사관을 보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끼리 투닥투닥 속상한 일이, 해프닝이 벌어진 그 아이들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너 그거 왜 했니? 언제 했니? 얼마나 때렸니? 얼마나 맞았니? 이거를 묻고 있으니 정말 한 아이의 인성교육에 정말 신경을 쓰는 그런 교육에 큰 대의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정답은 뭐냐면 그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에 이제 뭐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끝나고 저랑 얘기 나누셔도 됩니다. 학폭의 승자는 없습니다. 학폭위를 해서 위너가 없다고요. There is no any winner. 없어요. 가해, 피해, 그것만 그냥 알게 되는 거겠죠. 혹은 그냥 그걸로 끝났을 때 정말 아무도 문제가 아니죠. 10년 동안 제가 있었다니까. 10년 동안요. 그러니까 인가받은 글로벌 선진학교가 우리 학생들의 진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이나믹과 탄력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상당히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다니면 선생님들이 가장 긴장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자고 있는데 안 깨우고 있다가 저한테 걸리면 선생님들이 지도를 받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자면 깨워야 돼요. 근데 일반 학교 깨우나요? 안 깨웁니다. 깨울 수 없습니다. 깨우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안 깨우면 교사를 제가 지도합니다. 당신은 왜 안 깨웁니까? 그래서 저희는 졸업생 그 부모님이 조는 애들이 뒤에서 수업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책상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수업 듣다가 졸리면 뒤에 가서 이렇게 서서 들을 수 있는 책상에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왜요? 안 된다고 해야지요. 깨워야지요. 근데 부모님도 안 깨우고, 학원에서도 안 깨우고, 친구도 안 깨우고, 아무도 안 깨우면 걔는 계속 자는 거죠. 그게 맞아요? 안 맞죠. 그게 안 맞죠. 왜요? 우리의 관심이 뭐니까요? 그 애의 잠재 있는 거를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들려주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지금의 나이를 보내는 아이가 그냥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부분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장실에 앉아있다면 애들이 밖에서 축구하다가 이런 18,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축구할 줄 아네. 이거 아니죠. 누구니? 그러면 축구하던 한 녀석이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한 녀석이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군대는 아니에요. 군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인성교육에 대한 터치를 해줄 때 타이밍을 놓치면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들이 다 고민이 그게 아닌가요? 얘가 원래 안 그랬는데, 그런 표현, 원래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언제 그랬지? 왜냐하면 그 타이밍에 아이들이 그걸 노출하지 않았고, 노출됐어도 그 부분을 정말 의지를 가지고 다루기보다는 단순하게 부딪힐 거라는 생각으로 말해주지 않는 거죠. 자, 선생님이 너 왜 욕했어? 그럼 아이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럴까요? 아니죠. 애들 표정은 안 좋아요. 사과는 했지만 돌아서면서 기분이 안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분이 상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나요? 아니죠. 그 아이로부터 자기가 지금 무언가를 했을 때 이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모멘트가 그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오늘 제가 편지를 4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12학년 학생이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이런 사고를 쳐서 지도원에 갔던 아이예요. 지도원에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상담을 그 아이를 했었나 봐요. 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랑 상담하면서 지도원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학생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고, 그리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설명해주고 기도해줬던 순간이 고마웠었나 봐요.
그 학생의 편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장님은 제가 지도연에 갔는 걸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 지도연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선 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은 덩치 큰 고등학교 2학년 사내 녀석이라 할지라도, 아주 꼬맹이 녀석이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연약함, 부족함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날 때 아무도 그냥 관심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얘기해 주는 그 순간이, 이 아이에게는 그 순간은 좀 힘겼지만 그게 본인에게 굉장히 큰 힘과 용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지나도 알게 된다는 거죠. 2022년도에 학교장을 취임하면서 그때 제가 강조했던 거는 독서 교육입니다. 2023년도에는 모 서울에 있는 교사가 자살을 하면서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월요 조회 때마다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는 왜 필요한가? 교사는 왜 필요한가? 그리고 왜 교육은 계속돼야 되는가? 조금 아이들한테 어려울 수 있었겠죠. 2024년도에 학생들에게 제가 슬로건, 제가 띠으로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었던 건 뭐냐면 스승과 제자입니다. 교권을 강조하는 세대, 학생 인권을 생각하는 세대, 이 가운데서 서로가 만나야 되는데 이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현 조건은 법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부모님들과 저 어릴 때 우리가 선생님들과 우리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였나요? 아니죠. 법적인 관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제가 이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세대에 선생님과 학생이란 단어는 뭐 늘 듣는 거니까, 근데 스승이란 얘기, 제자라는 얘기, 특별히 교회에서를 빼놓고는 제자, 스승에 대한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월요주에만 올라가면 성경의 좋은 스승과 제자, 그리고 히스토리 가운데 좋은 스승과 제자, 아시아 가운데 좋은 스승과 제자들의 예를 들면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제자고 우리는 스승이다. 그리고 학기 초에 학기 말에 꼭 하는 게 있어요. 학기 초가 되면 선생님들이 단에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전체 스탠드업, 그럼 뭐냐면 학생들은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들은 아이들 박수 치면서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종업식 할 때 선생님들 다 나오라고, 학생들 다 일어나고 하죠. 어떻게 하죠?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우리들은 너희들 수고 많았다. 박수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알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네가 돈을 받았으니까 나에게 지금 뭔가 그런 컨텐츠를, 서브젝트를 가르쳐주는, 맞지, 나는 피교육자고,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왜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특별히 가치 있는 건 더 많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학생들에게, 얘들아, 내가 만약에 설교 한 편을 설교하면 이거 얼마 쳐줄래? 제가 그러거든요. 부모님들 얼마 쳐주시겠어요? 네.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거 그거 얼마 쳐주겠어요? 어느 종로학원에서 보니까 거기는 얼마 하더라. 아니죠. 어느 순간부터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이들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승으로 담아야 될 선생님들이 스승이 아니라 이제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의 아이들이 코로나 이전, 코로나를 지나고 점점점 시대가 악화가 되면서 선생님들이 그걸 목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점점점 속상한 모습으로 우리 학교를 들어오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참 바본데 모이면 애들 얘기밖에 안 해요. 모이면 학생들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장단 모임 가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장단 모임 가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골프 얘기. 네. 그리고 스탁이 어떻게 됐다는 이런 얘기. 근데 진짜 우리 선생님들은 모이면 점심시간에 모여서 커피 마시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 얘기를. 네. 리더십들 오늘도 리더십들 우리 이상 이사님 어저께 생일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꽃갈 씌워주고 생일 파티 해주고 그러는 다음에 어느덧 보니까 또 우리가 애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 얘기 말고요, 우리 학생 얘기요. 이게 업무면 왜 지금 케이크 먹는데 그 얘기를 왜 해?
근데 업무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그냥 이게. 예. 예배가 참 많습니다. 새벽 예배는 의무고, 학년이 한 명씩 한 학년마다 새벽 예배를 의무를 들고 목요 채플 있고 금찬 있고 이렇게 됩니다. 뭐 태권도는 아까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제 국제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류의 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앞에서 정의 내렸던 교육의 그것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보게 되냐면요, 어떤 아이는 어디 봉사 현장에 갖다 놨는데 얘가 이런 모습이 있어? 깜짝 놀라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마 부모님들도 잘 모를걸요? 얘가 영어를 이렇게 할 수 있었나?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애들이요? 한국에서는 이게 나대는 거가 돼서 패밀리를 F를 패밀리로 발음해야 되는데 패밀리로 발음을 해야 돼요. 애들 사이에서. 우리는 패밀리야. 그러면 걔가 영어를 못하는 애예요? 아니에요. 그런 티네이저들 문화 가운데 근데 얘네들을 이런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거기에 있는 그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영어를 한다니까요. 그게 이제 그럴 때 저희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얘가 이랬다라고 하면 부모님도 안 믿어요. 왜요? 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니까요. 저희는 이제 인가받은 학교에서 선교라고 하는 얘기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 자원봉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요. 기숙사에 있고요. 핸드폰은 외박 나갈 때만, 한 달에 한 번 외박 나갈 때만 나눠주고 토요일하고 주일날 1시간씩 핸드폰을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모님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토요일 1시간, 일요일 1시간, 그건 너무 작잖아요. 어떤 부모님은 그것도 안 됩니다. 딱 두 부류가 정말. 어떤 부모님은 토요일 1시간, 주일 1시간, 아니 애들한테 핸드폰을 그래도 좀 더 쓰게 해주셔야죠. 한 반대표 중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야 되는 거예요. 말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생각도 안 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뛰는 경우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급식 먹으러 갈 때. 저는 급식 먹으러 갈 때 애들이 뛰면 얘들아 지금 소방훈련 하니? 제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핸드폰을 나눠주는 시간 됐을 때. 그때 애들은 뜁니다. 글로벌 선진학교를 오면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두 개인데, 한 가지는 인사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아이들하고 하도 오래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다른 학교, 다른 데서 지내시는 분들은 우리 학교를 보면 그걸 좀 느끼시나 봐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소위 말하면 가정에서 편하게 핸드폰을 쓰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비밀도 많아지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의견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게다가 문화력은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자극적인 것에 반응이 빠른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가 와보니까 모든 게 때로는 너무 슬로우하고, 모든 것이 너무 지루하고, 모든 것이 재미가 없는 거죠. 이제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몸살을 앓죠. 마치 멀미하듯.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들어오냐면 애들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로 바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아직 멀미하고 있다면 그건 신편입생인 거예요. 멀미가 끝났으면 이제는 멀미 끝나고 아이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글로벌 선진학교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졸업한 아이들의 전공이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써내는 게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학생들을 상담하면 그 인포메이션 그 페이지에 들어가면 얘는 처음에 축구 선수가 되겠다라고 처음에 쓰고 들어와요. 장래 희망이. 근데 이제 지금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 바뀐 이유도 있어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학생에게 상담을 하면서 너는 전공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전 농업할 거예요. 그래서 농업?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자기 나름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진짜 훌륭하다.
진짜 훌륭하다. 진짜 훌륭하다. 네. 그래서 농업을 해서 너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그 전공을 하고 그 전공을 했을 때 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상상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 아이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근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제가 좀 뻔한 내용들은 좀 제가 좀 넘기겠습니다. 이게 뭐 상 받은 것들인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하는 거고요. 독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게 이제 대안학교의 어떤 그런 활동들이에요. 대안학교만이 가능한. 대안학교에서 봄, 가을 축제 하거든요. 특별히 가을 축제 때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태권도복만 입고 있어요. 2단도 아닌데. 그러면 하루 종일 태권도만 입고 태권도에 관련된 것만 해요. 아주 유일하죠. 그리고 이제 6월 6일 날 있는 이제 음성문경 세종 태권도 그 글로벌 체육 축제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단축 수업도 해요. 왜냐면 경기를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모님들께는 제가 이번에 시니어들한테 그랬어요. 야, 이번에도 지면 같이 졸업하자. 저희가 지금 문경한테 내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데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빨간색은 음성이고요. 정당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요즘은 넥타이를 맬 때 굉장히 고심이 돼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근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파란색은 문경이고요. 그 다음에 흰색은 미국 캠퍼스고 초록색은 세종 캠퍼스입니다. 진로와 관련된 건데요. 특별히 작년 42명 학생들 이제 저희가 졸업할 때는 이런 형태로 하게 됩니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하는 교육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여기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 중에 이제 하나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전국에 음성문경 세종 포함해서 기도 모임이 70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70개 그 기도 모임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마 여기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부모님들 카톡방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학생의 사진과 그 학생의 내 자녀의 사진과 내 자녀의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부모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저는 이걸 믿거든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 부모가 기도하면 그리고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를 해주면 그러면 저는 반드시 그 아이는 하나님이 그냥 두진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선진학교가 23년을 오면서 부인할 수 없는 기독의 교육의 동역자로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교육의 성장의 그 키가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들어가는 작년 42명의 학생들이 합격했던 그런 학교입니다. 이 한국 대학이 가장 재밌는 곳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요. 죄송합니다. 왜 한국 대학이 이럴까요? 모르시죠? 제가 2023년도에 인서울에 있는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을 만나고 다녔거든요. 한국에서는 잘 안 뽑아요. 네. 그런데 한동대 총장님을 만났는데 한동대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이 인서울이니까 지금 요즘 추세가 그건 아시죠? 아이들도 지방대를 안 가려고 그래요. 지방대 다 미달이거든요. 좋은 학교 진짜 많거든요. 지방대도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점 학령 인구는 절벽인데 그나마 절벽인 애들이 다 어딜 가려고 그래요? 인서울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서울은 한동안은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대 총장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래 못 갈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학령 인구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교육의 형태든 간에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티네이저들은 모든 대학에 갈 수 있는 전형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열려있지 않습니다. 저희만 MOU를 맺고 있고 저희 학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학교들만 수시에서 다 받고 있죠. 더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 되게 속상하실 텐데 저희 학교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교지에 있는 학생을 저희가 장학을 100%를 줘서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이 현지에 있는 학생들 중에 얘는 인재로 키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추천을 하세요. 그래서 루안다의 학생들, 몽골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보내오면 저희가 속옷까지 돈을 다 책임져서 장학을 줘서 공부를 시켜요. 걔네들이 졸업하면 연세대 고대를 갑니다. 근데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 학교 졸업생은 못 가요.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부모님 생각할 때도 이게 좀 넌센스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를 졸업해서 서울대, 연고대를 가면 말을 안 하겠는데,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교육을 6년 동안 받고 난 다음에 걔네들은 연고대를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 학교 아이들 서류를 넣으면 안 받아요. 누가 대한민국 시민인데요? 우리 학교 학생이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현실 가운데 정말 교육을 거시적으로 아니면 미시적이라도 들어가서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심령으로 교육을 하고 있느냐라고 볼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국내들을 안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런 전형이 대한민국에서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과한가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할 건데요. 이런 교육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이 교육을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3시간을 걸려서 온 이유는 뭐냐면 입학 설명회 사람이 모집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31일 날도 지금 거의 190명이 저희 학교 방문하겠다고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찾아가는 입학 설명회를 교장이 저렇게 극성스럽게 하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이 지금의 티네이저들한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균형을 가지고 기독교, 국제화, 대안 그리고 학교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균형을 계속 잡아온 23년의 글로벌 선진학교라면 그 교육을 계속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했던 3,000명의 학생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들의 결과를 보면 이 교육이 앞으로도 무티네이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실제로는 오는 겁니다. 어쩔 때는 경상도에 가면 세 가정 앉아있지만 제가 가서 하는 거죠. 교장이면 어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육이고 반드시 부여될 수 있는 교육이라면 가야지요. 그래서 오늘 외람되지만 영종 온누리교회에서 이 황금 같은 장소와 시간에서 저희를 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부모님들께, 성도님들께 정말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이 일에 부모님이시라면, 지금 현재 글로벌 선진학교를 보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오늘 제가 나누었던, 학교장으로서 나눴던 말씀들을 한 번만 더 자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를 처음 만나 뵌 성도님들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거나 아니면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거나 하시면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 단순히 저희가 붙들어서 우리 학교 데리고 와야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학교를 나가는 아이도 제가 만납니다. 학적 변동하는 애, 우리 학교 잘 다니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간대요. 에라이 가버려라. 그래야 돼요? 아니죠. 제가 맨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학적을 끊고 나가기 순간까지는 넌 내 제자야. 꼭 가거든 하나님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다. 꼭 가거든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이 너한테 좋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게 교육이 시작만 화려하고 중간만 그랬다 끝자락에서는 꼬리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역할을,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믿고 해주시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소망하시고 또 글로벌 선진학교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 잠깐 해도 될까요?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티네이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글로벌 선진학교의 교육과 하나님 저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특별히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교회에 뿌리를 두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교육할지를 더 고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종 온누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케 하고 계시다 하시는데 하나님 더 부흥케 해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